트럼프 대통령이 프로젝트 프리덤을 개시한다라고 발언하면서 유가가 소폭 하락을 보였습니다. 애플은 호실적과 함께 1,000억 달러 자사주 매입 소식을 전해왔으며 샌디스크는 데이터 센터 호조의 힘을 받으면서 매출은 폭증을 보였고 주가 역시나 8%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진하게 내린 뉴욕 한 잔, 뉴스프레소입니다. 우리가 쉬는 동안 뉴욕 증시는 이틀 연속 최고치 경신을 이어갔습니다. S&P 500 지수 7,230선의 마감, 처음으로 7,200선을 뚫어낸 한편 나스닥 지수 역시 사상 처음으로 25,000선을 돌파하며 마감했습니다. 무엇보다 애플의 호실적, 거기에 미국과 이란 간 종전협상 재개 기대감이 이어진 영향이었는데요. 오늘 아침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 묶인 선박들의 탈출을 지원할 거라 언급하자 유가는 급락으로 출발. 하지만 직후 이란이 이를 휴전 위반으로 간주하겠다 경고하자 유가는 낙폭을 빠르게 축소, 지수 선물은 보합권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 주간 결산입니다. 나스닥 100 지수가 1.5%, 반도체 지수가 0.8%에 오르며 모두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빅테크와 메모리 업체들, 전력 인프라 업체들의 실적 서프라이즈가 상승에 재료로 작용했죠. 기술주와 반도체가 주도하는 장세인 만큼 소프트웨어나 주요 테마주 등 상대적인 소외주를 들고 계시다면 강세장이 체감이 안 될 만한 시점입니다. 전반적인 온기 확산을 위해서는 유가와 국채금리가 확실히 내려가는 추가 트리거가 필요해 보이죠. 한편 5월의 시작을 기념하며 5월과 관련된 각종 통계를 준비했는데요. 흔히 셀인 메이, 5월엔 팔라는 오랜 증시 격언이 있기에 괜히 긴장하게 되는 시점. 하지만 통계들을 보면 셀인 메이는 이제 옛말이란 생각도 듭니다. 물론 1928년부터 현재까지 연중 구간별 지수의 상승률을 보시면 5월부터 10월까지의 상승률이 2.47%로 상대적으로 가장 저조한 건 사실인데요. 의외로 최근 10년을 돌이켜보면 이 기간 지수는 2022년 딱 한 번을 제외하고는 항상 올랐습니다. 1950년 이후로 기간을 길게 설정하고 보더라도 오를 확률이 65%대, 평균 상승률은 2.1%. 즉 과거에는 5월에 파는 전략이 좀 더 유효했을 수 있으나 최근에 와서는 약세 경향이 많이 약해졌기에 시장을 떠나지 말라는 조언들이 나오는 거죠. 그렇다면 경계해야 될 요소는 없을까? 지금의 최고치 랠리를 모두 체감하기 어려운 이유, 지수는 최고치인데 반해 S&P 500 종목들의 전체 주가는 여전히 고점 대비 13% 가까이 내려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시장 내부에 괴리가 있다는 건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현재 시장이 승자 독식의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 빅테크 중에서도 알파벳과 아마존은 오르고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는 내리는 선별 투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두가 이기는 시장이 아닌 누가 진짜 AI 승자인가를 가리는 시장인 거죠. 특히 지금 시장이 기대고 있는 상승의 핵심 전제 조건은 AI 투자의 지속, 기업 이익 모멘텀 유지 이 두 가지인데 이 전제들이 흔들리는 순간 그간 강세장을 뒷받침해온 힘이 순식간에 하락 압력으로 바뀔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이번 실적 발표에서는 AI 투자 붐이 꺾이기는커녕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다는 시사점이 남았기에 아직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그 피크아웃의 시점에 대한 면밀한 대비가 필요하겠죠. 지난주의 주인공은 단연 12% 가까이 뛰어오른 알파벳일 텐데요. 이번 어닝의 하이라이트, 무엇보다 놀라운 건 클라우드 성장률. 1등 기업이다 보니 상대적으로 성장률이 낮은 아마존, 또 40% 안팎에서 정체되어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보다 훨씬 높은 63%의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나 큰 기업이 60%대 성장한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죠. 달리 해석하자면 그만큼 AI로의 막대한 투자가 효과를 내고 있다는 뜻. 지금 시장에서는 막대한 AI 투자가 수익으로 연결되는가, 그 수익성에 대한 관심이 제일 높은지라 이 대목에 주가가 특히 강하게 반응하는 겁니다. 시가총액은 4조 6,600억 달러까지 상승하며 1등인 엔비디아를 역전하기까지 남은 격차는 단 3%입니다. 아마존도 볼까요? 이미 클라우드 점유율 1등인데요. 1등 회사가 28%의 성장률을 달성한다는 것 엄청난 힘입니다. 여기에 자체 칩 매출도 뛰고 있는데 엔비디아, 브로드컴에 이은 3대 세계 칩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는 겁니다.
자체 칩을 만드는 게 중요한 이유, 핵심은 비용 절감에 있는데요. 수직 계열화라고도 하죠. 자체적으로 만든 제품을 사용하면 비용 측면에서 훨씬 유리해 마진율이 개선됩니다. 이번에 13%대의 역대 최고 마진율을 기록한 이유기도 하죠. 알파벳과 나란히 수익화 우려를 깨부수고 빅테크 중 가장 빠르게 올라가는 본질적인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애플 걱정은 역시 불필요하네요. 중국 시장의 강한 성장, 서비스 부문 호조로 사상 최고 수준의 매출을 기록한 가운데 1,10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발표하자 주가는 3%대 뛰었습니다. 물론 아이폰 매출이 예상을 밑돈 점 유일한 오점일 텐데 이는 수요가 부족해서가 전혀 아니고 칩 부족으로 인해 공급이 못 따라잡고 있기 때문이라 언급합니다. 샌디스크는 예상으로던 실적 발표, 직후에는 그간의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기도 했으나 일부 투자회사들이 목표 주가를 높여잡자 상승 전환에 성공, 8%대 뛰었고요. 샌디스크를 비롯한 스토리지 기업들의 강력한 실적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살아나며 시게이트도 7.9%, 마이크론도 4.8% 뛰었습니다. 업무 협업 소프트웨어 툴을 제공하는 아틀라시안, 실적 발표 후 30% 가까이 급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이날의 실적으로 생성형 AI가 사스 기업들의 존립을 위협할 거란 우려를 완화했는데요. 아틀라시안의 실적, AI가 소프트웨어를 도태시키는 게 아니라 기존 플랫폼의 가치를 높이는 촉매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모건 스탠리는 이러한 성장이 그간 소프트웨어 섹터를 짓눌렀던 비관론이 오류였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분석합니다. 이번 주의 주요 일정입니다. 역시나 핵심은 기업들의 실적이 될 듯한데요. 특히 월요일 마감 후에는 팔란티어의 실적이 예정돼 있죠. 전체 소프트웨어 진영 투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면에서 주시해 봐야겠습니다. 화요일 마감 후에는 AMD, 루멘텀 홀딩스, 코어위브와 아이른 등 중소형 데이터 센터 기업들의 실적은 목요일에 포진돼 있고요. 금요일에는 비농업 부문 고용보고서 결과를 주시해 봐야겠습니다. 주요 헤드라인도 살펴보시죠. 미국과 이란 간의 협상이 아직 뚜렷한 진전을 보이지 못한 가운데 협상 테이블과 경제 압박 두 축을 중심으로 업데이트된 내용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협상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미국 대표단과 이란 사이에 매우 긍정적인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동 현지 시각 4일 오전부터 호르무즈 해협에 묶인 제3국 선박들을 안전하게 빼내는 이른바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을 개시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또한 만약 어떤 형태로든 이 인도적 절차가 방해를 받는다면 그 방해에는 유감스럽지만 강력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협상과 별개로 경제 압박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베센트 재무장관은 미국의 제재와 해상 봉쇄로 이란이 사실상 질식 단계에 접어들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원유 저장 시설이 포화 상태에 근접하면서 이르면 다음 주부터 원유 생산 감축 압박이 현실화될 수 있다라고 내다봤습니다. 이란의 석유 인프라 자체도 수십 년간의 제재로 노후화가 심각하다라는 진단도 내놨습니다. 베센트 장관은 그러면서도 전쟁이 종료가 된다면 유가가 최근 몇 년 중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다며 에너지 시장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일정은 예정대로 추진됩니다. 오는 14일부터 이틀간 열릴 미중 정상회담은 국제정세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적 압박과 외교적 협상이 병행되는 가운데 이번 회담이 글로벌 경제에 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도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투자자들의 시선을 엇갈리게 만드는 두 가지 신호가 나왔습니다. 워렌 버핏의 경고, 그리고 월가의 낙관론입니다. 지난 2일 버크셔 해서웨이 연례 주주총회에서 워렌 버핏 회장은 CNBC와의 인터뷰를 통해 사람들이 지금처럼 도박 심리에 빠져 있었던 시기는 없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시장을 두고 카지노가 딸린 교회에 비유하며 교회는 전통적 가치 투자를, 카지노는 단기 옵션 거래를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하루짜리 옵션 거래에 대해서 그건 투자도 투기도 아닌 도박이라며 이런 현상의 양과 속도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졌다고 우려했습니다. 반면 월가 전문가들은 엇갈린 시각을 내놓고 있습니다.
먼저 낙관론을 보면 잭슨 스퀘어 캐피털은 1분기 기업이익이 15.1% 성장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시장이 하락하기는 어렵다. 지금은 호황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베테랑 전략가인 에드 야데니도 클라이언트 노트를 통해서 높은 기업이익을 바탕으로 2020년대 호황열차는 계속 달리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물론 경고의 목소리도 제기됩니다. 무디스 수석 이코노미스트 마크 잔디는 AI 투자붐이 없었다면 지금쯤 이미 경기 침체에 빠져 있었을 것이라며 시장의 낙관이 AI 지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세븐스 리포트 리서치 창업자도 빅테크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메모리칩 가격은 치솟고 있지만 이 상황이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다며 과신에 대한 경계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결국 지금은 신중론과 성장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투자자들에겐 철저한 리스크 관리와 균형 잡힌 시각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 보입니다. 연준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에 새로운 국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DC 연방검사 진임 피로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에 대한 형사수사에서 항소를 사실상 포기하는 방향으로 선회했습니다. 피로는 당초 불리한 법원 판결에 맞서 항소를 강행하겠다라고 공언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주 CNN에 출연해 연준 감찰관의 내부 조사 결과에 따라 향후 행보를 결정하겠다라며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이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좋고 없으면 그냥 집에 가겠다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다만 그러면서도 보스버그 판사의 기존 명령을 무효화하는 신청은 계속 추진하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여전히 수사를 계속할 수 있다는 입장은 유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완전한 포기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 하지만 시장의 시선은 이미 결과로 향하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가 사실상 후퇴하면서 시장에서는 트럼프가 연준을 완전히 장악하기는 결코 쉽지 않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수사는 워싱턴 소재 연준 건물 2곳의 리모델링 공사 비용 초과 의혹에서 시작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에 범죄성이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연방판사 보스버그는 대배심 소환장을 기각하며 이 수사가 파월을 압박해 금리를 내리게 하거나 사임시키려는 의도가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연준은 공식적인 논평은 거부했습니다. 한편 파월 의장은 법적 위협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이사회 멤버로 잔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의장 임기는 오는 5월 15일 종료되지만 이사회 멤버 자격으로는 2028년 1월까지 남을 수 있습니다. 파월이 잔류하는 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 이사회의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연준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사실상의 버티기인 셈입니다. 한편 이번 수사 압박이 다소 완화되면서 차기 연준 의장 후보로 거론되는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의 인준 논의에도 다시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공화당 상원의원 틸리스가 수사 종료를 인준 조건 중 하나로 언급해왔던 만큼 시장에서는 워시의 인준 가능성이 이전보다 높아졌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사안은 연준의 독립성을 둘러싼 정치권과 중앙은행 간의 긴장 관계를 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향후 법원의 판단과 감찰 결과에 시장의 관심은 집중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는 트럼프 대통령의 호르무즈 선박 구출 소식 속에서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오전 9시 4분 WTI는 배럴당 101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 브렌트유는 배럴당 108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금은 금리 인하 기대와 물가 공포 사이에서 0.38% 하락을 보였으며 비트코인은 미국의 규제 진전 기대감 속에서 8만 달러 턱 밑까지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프레소였습니다.